안녕하세요. 2011 과학창의 연례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날인 오늘의 메인 특강인 거대사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시간 동안 이화여자대학교 지구사 연구소 김서영 교수님께서 거대사, 자연과 인간,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 및 소통이란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이화여자대학교 지구사연구소의 김서영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또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실제로는 한국에서는 2002년에 처음으로 그 개념이라는 것이 도입이 되고 소개가 됐었는데 이제 거대사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가 호칭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거대사의 개념이 한국에 가장 먼저 도입된 건 2002년에 여러 편의 논문이라든가 혹은 어떤 리뷰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보급이 됐었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어떤 구체적인 교과목이라든가 교육 활동으로 시작이 된 것은 2009년 6월에 처음으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계절학기 교과목을 개설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혹시 어제 참석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데이비드 크리스천 교수님께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 영어로 여름 계절학기를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저는 2010년 2학기부터 정규 교과목으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이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거대사, 이제 저희 학교의 그 교과목명은 세상 모든 것의 역사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역사라는 교과목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거대사라는 것이 왜 오늘날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런 교과목을 통해서 학생들이 기존의 교육과는 어떤 다른 방식으로 주변의 사회를 이해하고 자신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하거나 또는 자신들의 어떤 진로를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에는 거대사가 자연과 인간 그리고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이나 소통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하나의 키워드로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거대사라는 어떤 그런 학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어떤 새로운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새로운 지식을 발견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교육시킬 것인가, 일종의 시각이라든가 관점의 어떤 재전환이라든가 새로운 방향, 이런 것들을 함께 모색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부제를 붙였고요. 이런 거시적인 시각을 통해서 실제로는 137억 년 전부터 이제 우리가 왜 우주의 탄생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인류의 역사까지 그런 광범위하고 어떤 시간적인 공간적인 범위 속에서 이런 것들을 논의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호 관련성이라든가 또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실제로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9월부터 1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서 제가 중3 학생들, 특히 영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거대사를 처음으로 이제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요. 그 운영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그런 지식들을 재구성하고 어떤 지식의 지도라는 것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 어떤 하나의 임프레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거대사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거대사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 제가 두 가지의 정의를 여기에 담아봤습니다. 하나는 작년에 거대사학회라고 불리는 새로운 학회가 창설이 됐는데 그 거대사학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대사의 개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와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거대사의 창시자 데이비드 크리스천 선생님께서 어떻게 거대사를 정의하는가라는 이제 그런 정의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대사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우주라든가 또는 지구라든가 아니면 생물 모든 생명체라든가 또는 인간, 이런 것들이 어떤 상호학제적이고 굉장히 통합된 방식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일종의 하나의 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데이비드 크리스천 교수님께서도 거대사라는 것이 일종의 기원 이야기지만 이런 기원 이야기라는 것이 굉장히 과학적인 지식이나 팩트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주라든가 또는 지구라든가 또는 이제 실제 우리와 같은 그런 인간들의 여러 가지 관련성들을 통합된 시각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라고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정의를 바탕으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거대사를 정의를 했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거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소통과 융합이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제 거대사를 저는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나 융합을 통해서 좀 더 거시적인 시공간적인 범위 속에서 여러 가지 학문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상들이 가지고 있는 상호 관련성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과거뿐만 아니라 이제 현재,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해보는 어떤 하나의 시도가 바로 거대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대사 프로젝트는 올해부터 시작이 됐고요.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였던 빌 게이츠가 자신만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BGC3라고 불리는 회사를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거대사 프로젝트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미국에선 5개, 그리고 호주에서는 2개의 고등학교가 이 커리큘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국창의재단에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시행했던 게 바로 이 거대사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거대사 프로젝트에서 지금 현재 거대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머티리얼이라든가 또는 그런 자료 또는 여러 가지 코스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완성된 게 아니어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는 되고 있지 않지만 이제 그쪽의 도움을 받아서 저는 실제로는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또는 호주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또 그들 사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나라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거대사를 가르칠 때 어떤 시각이라든가 또는 어떤 방법론을 채택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부분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오늘 이제 이 거대사 프로젝트의 저 앞에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인터넷이 안 된다고 하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대사 프로젝트의 목표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그 주니어아이라고 부르는, 우리나라에서는 중3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거대사 강의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학생에게 무료로 보급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 목적 중에 하나는 이제 오늘날의 교육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융합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통합이나 이런 어떤 키워드랑 굉장히 거리가 먼, 사실은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는 그런 교육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과학이라는 것이 많은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 지식을 암기해야 하고 그런 암기된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어떤 그런 교과목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과학이라는 것에서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학에 대한 어떤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되 이런 흥미라는 것을 과학의 여러 교과목들을 독립적으로 설명하고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암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학문들 사이에서 어떤 상호 관련성이라든가 또는 공통성이라든가 실제로는 천체물리학의 한 부분을 이해하면 생물학이나 또는 화학이나 이런 여러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과 과정을 만드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이고요. 이제 세 번째 목표는 이제 오늘날이 글로벌한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온라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학습의 도구이자 매체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학습 열의를 고취시키고 또 온라인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식장이 될 수 있는가라는 그 가능성을 모색하는 어떤 하나의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거대사 프로젝트의 목표와 더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에서의 거대사 교육이 왜 필요한가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편적이고 또 통합적인 어떤 시각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보편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내부에 굉장히 많은, 굉장히 다양한 또는 다층적인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포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전문화된 역사학에서는 실제로는 서로 다른 현상들, 그리고 서로 다른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온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성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시각 속에서 그 다양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그런 시각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학문들 사이의 상호 관련성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런 커넥션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전에 바라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 또는 새로운 관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일한 현상을 서로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수준의 창의력이라든가 사고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오늘날 지구화 시대라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구화 시대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지구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지구화 시대에 여러 가지 당면 과제들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지구화 시대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그 본질이 어떤 것인가? 여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든가 우리가 실제로는 어떤 지구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일종의 교양이라든가 또는 기본적인 소양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함양해 주신 어떤 하나의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거대사의 시각, 거대사 교육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부분은 일단 미국과 호주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대사 프로그램의 목차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빅뱅이라든가 또는 뭐 은하계라든가 지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행성들이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이런 것들이 일종의 기원에 관련된 기원 신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생명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것이고 생명체가 어떻게 변화해왔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또는 어떻게 진화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결국 이제 마지막에 나타난 인간이라고 하는, 인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전 지구적으로 가장 소위 말하는 파워풀한 어떤 그런 동물이 됐는가, 그리고 실제로는 어떻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그런 주역으로 등장하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뭐 실제로는 인류의 등장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어떤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거대사 프로그램의 목차를 제가 이제 참조를 해서 제 나름대로는 크게 5가지의 순서대로 이제 목차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영재 학생들을 데리고 수업을 했을 때도 이 5가지 목차에 따라서 수업을 했고요. 첫 번째 보시는 것은 이제 빅뱅이라든가 우주의 기원 이야기입니다. 거대사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굉장히 여러 가지 다른 성향을 가진 학문들을 하나로 통합하다 보니까 뭔가 그런 여러 가지 학문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준이라든가 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것들의 어떤 하나의 키워드가 바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대사에서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기원 이야기를 하는 것, 어떤 것에서 시작했는가, 그 시작은 무엇이고 그런 것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기원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런 것들에서 나타난 일종의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 컴플렉서티라는 것이 어떻게 처음에는 굉장히 미비하고 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런 수준들이 점차 높아지면서 결국은 인류가 전 지구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크게 2가지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빅뱅과 우주의 기원에서 보시면 이제 뭐 빅뱅이라든가 별이라든가 은하계 혹은 지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런 것들이 단순히 기존의 과학 시간에만 배웠던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어떤 의미라든가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었고요. 그다음 2번째 부분에서는 그럼 지구상에서는 이제 지구가 형성이 되고 나서 어떻게 생명체가 등장을 하게 됐고, 그런 생명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하고 또 진화하게 됐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는 그래서 생명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중요성이라든가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더 나아가서 인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3 부분은 주로 이제 뭐 역사학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역사에서 시대를 구분할 때는 뭐 고대라든가 중세라든가 근대라는 개념을 가지고 편의상 그렇게 시대를 구분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실제로 고대나 중세나 근대에서 그 기점이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굉장히 유럽에서 일어났던, 그러니까 유럽 중심적인 현상들이고,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구분해 왔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좀 다른 시각으로 유럽 중심적이 아니라 실제로는 전 지구상의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렵 채집, 저희가 배웠던 시기로 한다면 뭐 구석기 정도가 되겠죠. 수렵 채집 시대하고 그다음에 농경 시대, 그리고 전 지구화의 시대, 이렇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인류가 등장하면서 오늘날의 역사에 이르는 그런 굉장히 오래된 시간들을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리텔링 속에서 기원이라든가 혹은 복잡성의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거대사라는 것이 실제로는 그 맨 처음의 시작은 137억 년 전에 빅뱅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이제 오늘날 더 나아가서는 미래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은 넓은 시공간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7억 년 전의 우주의 탄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간단한 숫자로 환원해 본다면, 이제 데이비드 크리스천 선생님 같은 경우는 13년이라고 가정을 하시고요. 이제 또